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위키트리에서 위키 기자로 글을 쓰고 있는 예술배달부 이근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걷기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서 걷기 여행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아름다우신 걷고 카페 다음 카페에 닉네임으로 걷고라는 이름을 쓰고 계십니다. 정윤희님 심리상담사신데요.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카페 내에서 운영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걸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있어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는 시인 백석을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백석 연구가 김달개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백석을 4년 동안 연구하고 이야기하는 김달개고요. 예, 또 다른 이름은 김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걷기 동호회 회원분들은 길에서 실 찾지만 저는 시에서 길을 찾기 때문에 결국 이분들을 만나서 걷기 여행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달개님 옆에 있는 오늘의 주인공님이십니다. 카페에서는 카페 지기를 맡고 계시고 야간 비행이라는 이름으로 걷기 여행을 9년째 하고 계신데요. 자, 네, 안녕하세요. 야간 비행이라는 아이디로 걷기 여행 그리고 사상가로서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본명은 김기홍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전반부는 우리 야간 비행님의 9년 동안의 걷기 여행 이야기를 강의식으로 좀 들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후반부는 모두가 우리가 다 또 걷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강의를 들은 후에 같이 나누는 대화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의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면 경쟁 치열한 저 낮 하늘 너네 다 가져라. 저 텅 빈 밤하늘 내 마음껏 나르리라.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다 주경야도 이게 멋진 민족의 후손이잖아요. 낮엔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제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밤새 저녁에 좀 걷다 보니까 좋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걷다 보니 또 좋았고 그것을 조금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라 국도 7개를 지난 7년, 9년여에 걸쳐서 여러 형태로 걸었던 그 놀라움이 하도 커서 함께 나누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사상가로서 정말 살고 싶고요. 제 이웃을 춤추게 해드리고 싶었고 노래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또 현재 시민의식상 지구마을에 우리나라 현재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모든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던 중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하던 중에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낯선 길 위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길이었고 풍성한 것이 많았죠. 이곳이 제 일기와도 같은 곳이었고 이곳의 이야기를 좀 이따 사진을 볼 텐데 같이 보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일본, 또 미국, 또 실크로드, 우르무찌, 세계 전 스코틀랜드까지 7년에 걸쳐서 걸었던 이러저러한 것들 그리고 그 마음을 카페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 지금 현재는 500여 회원님들과 열심히 이틀 단위로 계속 걷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 걷기라는 게 하얀 도화지 같아서 응용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진은 아이와 이제 미국 여행을 갔을 때인데 아이들이 아빠 생일 선물로 뭐 해줄까? 그러면 아빠랑 3시간 걸어주기. 그림 좋아하는 딸은 아빠 뭐 그려줄까? 그러면 걷는 사람 이런 식으로 했었죠. 아이들과 걸으면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저렇게 좋은 자기의 리듬을 찾는 걸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곳이 참 멋지죠. 한국 닮기도 했는데 네.
일본 동경에서 후지산까지 200km입니다. 이러한 길을 국도 1번 속마음으로 역임진왜란 하는 그런 심정으로 걸었죠. 솔에 있는 꼭 소금 창고 닮았고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길에서 자고 그 길을 걸으면서 보고 들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화장실, 이곳은 후다닥 머리도 씻고 이제 필요한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곳이었죠. 여기가 제 호텔입니다. 동네 주차장 차와 차 사이에서 잠을 잤습니다. 네. 예, 이거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의 걷기 열풍 때문에 동해도 53차 해서 국도 1번에 해당하는 그런 곳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국도 1번. 딱히 지도가 필요 없는 것이 국도 1번이란 저 역삼각형의 저 표시만 보고 계속 걸어가는 형태였습니다. 네, 밤에도 그냥 그대로 걸어버립니다. 한계령 닮은 곳이었고 내 아내의 집이라는 멋진 간판이 있었네요. 이거는 일본 지하철. 매주 화요일날, 일요일날 지하철 도보를 하고 있는데 이 노선도 걸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지하철이 아니라 서울 지하철이죠? 아니요, 저 동경 지하철입니다. 예, 이거는 목포 가는 길입니다. 국도 1번 나주 옆을 지날 때의 풍경인데 밤새 걷고 예. 네, 좋습니다. 길 위에서 춤을 추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잠재 능력 없이는 초능력 없이는 앞으로 살기 힘든 시대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유소년기에 놓쳤던 작은 꿈들, 이야기거리들이 이곳에서 그대로 계속되었죠. 임진각에서 시작되는 우리나라 국도 1번, 1357 이렇게 해서 세로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중간에 이제 길을 놓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걷는 사람은 길을 잃는 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유달산 우체국이 있는 목포 이곳을 가게 됐고 국도 1번과 또 짝수는 2, 4, 6 이렇게 목포에서 부산까지 가는 국도를 또 찾기를 그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과정에서 필요한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 쉬지? 얼만큼 쉬지? 얼만큼 걷지? 이런 거였는데 하나하나 실제 오늘의 시간에서는 그냥 어떤 책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텐데 실제 걷는 과정에서 자기가 자기와 대화를 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 나오리라 봅니다. 현재 여전히 메이저 신문들의 기사를 펼치기만 해도 답답한 문제들이 있는데 걷는다는 것이 워낙에 단순하기 때문에 축구가 단순해서 인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저 한염없이 계속 걷는다는 그거가 거기에서 이제 제 응용력이 나오는데 어린이 최고의 장난감 레고가 응용이 많아서라는 것처럼 하나의 예화로 어떤 의사 아저씨건 전 국민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사분이 있어요. 기억 아저씨와 니은 아저씨가 있는데 기억분은 벤츠 승용차 끌고 와서 지하 주차장에 해놓고 자기 집 건물로 바로 올라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니은이라는 분은 2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여서 그 지역을 나에게 5,000원, 만원 그렇게 들고 오는 한 할머니들의 그러한 삶들, 나에게 손님이 되어주는 분들의 삶의 환경을 먼저 느낀 다음에 자기의 병원의 일을 한다면 그분의 영업 마인드, 기업 경영의 마인드, 행복 지수 이런 거 정말 달라질 거라 봅니다. 그리고 정말 저와 함께 걸으면 되겠어요. 제가 배낭도 매드리고 밥 한 두 끼 살 정도의 여유는 또 되거든요. 정말로 춤을 춥니다. 뭐 임상실험이라고 말을 해도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카페 주제가 하나 부르시죠? 그래요. 어머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한강에 불이 켜 있나요? 어머 한강을 걸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라는 말을 하는데 500명의 사람들과 걷는 동안 늘 나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제가 하나 하시죠? 그러면 뭔데요? 그러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분들이 그래서 결국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게 있는 것이 이미 충분하구나 라는 것들
정말 마음 같아선 몇 년 전에 문교부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완전 체제부터 완전히 싹 바꿔버릴 수 있는 어떤 교육의 틀 좀 누가 좀 해줬으면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선 걷기를 한 30%, 더 많게는 한 70%까지 넘으면 좋겠다. 그리고 길에서 수학을 또 영어를 한문을 전 개인적으로 7개 국어를 이제 취미 삼아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이제 이상한 취미가 있는데 그렇게 동경에서 후지산 오늘 준비한 사진에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200km를 일주일 노동절 끼고 5월 달에 휴가가 많은데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리고 한 5일간 길에서 걸었던 이야기죠. 더 많고 풍부한 자료는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저희 지도와 나침반이라는 카페에서 많은 사진들을 보고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청출어람이라고 저를 훨씬 능가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걸음, 그 잠재 능력이 나온다면 좋겠습니다. 걷기를 하나 더 소개하면 보통은 1시간에 4km 정도 속도고 예전에 진주 전국 걷기 대회에서 제가 9시간 동안 시속 6.7km 정도의 속도로 1등을 했었어요. 그냥 산책하는 대회인데 1등을 제가 막 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부산에서 경주까지는 80km 됩니다. 금요일날 밤차 타고 내려가서 일요일 한 2시면 도착합니다.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죠. 새벽녘에 한 5, 6시께 한두 시간 정도. 여름에는 뭐 모기만 조심하면 되고 겨울에는 약간의 요령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그리고 나고야에 내려서 후지산까지 200km. 이게 다 국도 1번입니다. 아름답고 슬펐던 게 길에 모퉁이마다 많았고 일본 어느 가정에 무궁화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걸 보고선 얼마나 속상했던지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다워서 심었을 텐데 그 꽃을 당신의 집은 좋아했지만 그 꽃을 나라 통째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데 그런 마음에 정말 일본이 우리가 그렇게 걷는다면 싶었습니다. 자, 걷기에는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나누고 맞추면 좋겠습니다. 한 줄 걷기라는 게 있습니다. 방콕이라든가 동경 비행기를 해외여행 갈 때 한두 시간 정도 여유 시간이 있다. 만약에 30분 여유 있다. 그러면 3분의 1을 토막 내서서 10분 동안 메인 길로 걸어가시고 길 건너서 10분 동안 또 걸어오시면 딱 맞겠죠. 나머지 3분의 1의 여유 10분은 화장실 갈 수도 있고 신호등이나 마음에 쫓김이 전혀 없어요. 두 번째는 생선뼈 걷기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시작해서 중랑천 끝까지 가면 포천이 나옵니다. 한탄강이 모르셨죠? 그 다음에는 청계천을 끝까지 가면 시청이 나오고 그리고 강 건너서 다시 걸어오고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인천 아라뱃길을 갔다 오고 안양천 갔다 오고 탄천 갔다 오고 거기서 줄줄줄 가면 춘천으로 가는 북한강 양수리 지나서 이제 남한강 이렇게 계속 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금강 이렇게 우리나라 4대 강을 총 한 30여 명의 회원님들과 지난주 토요일 오후를 기점으로 다 걸었어요. 작년 4월에 시작해서 우리나라 4대 강을 밤새 그렇게 60km, 70km씩 걸었던 거죠. 네. 호두마을 걷기는 뭔가요? 호두알 걷기는 우리나라 서울 어떤 지역은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뭘 지나가거나 이런 형태는 언뜻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외곽으로 돌면서 안으로 쑥 들어갔다가 그 골목으로 갔다가 나오기. 그래서 제가 자주 써서 좀 혼나는 말이 한 번 간 식당 안 가기, 한 번 만난 사람 안 만나기, 한 번 걸은 길 안 걷기. 그랬더니 난리가 아니고 단골 식당 가야지. 사람 내 오랜 친구 만나야지 그러는데 사실 두 말은 장난이고요. 길이었어요. 낯선 길만 길이다. 낯선 길 가면 다 처음 보는 식당이고 내 평생 안 볼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원본이 되신다면 그 길로 여러분들의 잠재 능력으로 초대하는 이 길을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아주 친절한 국어 선생님처럼 강의를 하셔가지고 저희 잘 들었나요? 네. 예, 대단히 훌륭한 걷기 지도를 10분 동안 말씀해 주셨네요. 자, 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대화인데 집에서 걱정을 많이 하겠어요.
부인께서 예, 밤낮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다니면은 부인께서 네. 이렇게 잔소리 안 하시는지. 일단 지나고 보니까 아내가 참 특별한 분이고 결혼한 과정도 이제 이 세계의 평화라든가 인류의 구원이라든가 뭐 이런 대화를 하는 저희가 부부더라고요. 그런 결과 이상한 부부. 예, 그렇지만 투쟁의 결과입니다. 매일매일 그만큼 마일리지를 쌓아야 아내가 허락을 해주고 또 보고 들은 이야기 계속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오늘 또 같이 이렇게 방송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저 포함해서 나머지 세 분도 흔히 이제 깃발이라고 합니다. 어떤 우리 여길 걷자라고 하면은 걷자라고 먼저 제안한 사람을 우리가 흔히 깃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각자 어떤 깃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달개님 화요구청 도보라고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하는데 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이 시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 언어의 그 타락, 오염 뭐 이런 거 별로 안 신경 쓰는데 근데 자꾸 그 화요 서울 동네 구경 여행하는 거를 구청령이라고 자꾸 오염된 말을 쓰더라고요. 이 우리 다음 카페 내에서 제가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구청은 안 걷는다. 구청에 들어가서 걷지는 않고 각 구를 좋은 길 코스를 어느 한 사람이 미리 답사를 해서 그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화요 서울 각 구 걷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호응 안 해요. 예, 구라는 게 워낙 의미가 많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해가지고 자꾸 구청이라고 이제 쓰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화요 도보, 화요 도보 또는 화요 서울 동네 걷기. 아주 용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영등포구를 걷는다도 영등포구의 아주 일부분만 걷는 거기 때문에 예, 서울 동네 걷기라는 용어가 좋은 것 같고 예, 우리 그 야간 비행 김기용 선생님이 길 한 번 걸은 길은 다시 안 걷는다 그 얘기를 하셨지만 예, 이 길이란 것이 그 새로움을 주는 공간이면서도 익숙함, 친근함을 또 주는 공간인 것 같아요. 가령 뭐 우리가 어렸을 때 걸었던 길을 나이 들어서 걸으면은 새로운 느낌으로 걸으면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시에도 그런 길이 있다는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시를 읽다 보면은 뭐 소월의 시 산유화를 읽다가 산에는 꽃이 피네라는 시를 읽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 백석의 백화라는 시에서 산골집은 뭐 기둥도 대들보도 뭐 자작나무다라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나무가 곧 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올 봄부터 이 지도 나침반 카페에 가입해서 걷기를 같이 하면서 백석 시의 그 바다 이야기를 우리 회원들과 나누고 싶어서 바닷길 걷기를 우리 서해안 바다 우리 다 같이 태안 바닷길 걸었지 걷기를 하루 멋졌지. 밤을 보내면서 밤새 걸어서 약 70리길을 걸었나요? 80리길을 걸었나요? 그죠? 길바닥에서 길바닥에서 숫자처럼 잠깐 자면서. 별을 보면서 바닷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누웠다가 또 좀 걷고 이런 그 12시간, 15시간 걷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저는 바다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 실제 걸어보니까는 이 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주는 것이 다 우리가 차로 여행을 갔다 오면은 그런 경험을 가질 수가 없는데 우리의 몸의 일부인 다리를 이용해서 걸음으로써 많은 자유와 새로운 아름다운 풍경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또 같이 여행한 사람들과 또 특별한 그러한 추억을 가지게 되는
것이 좋았습니다. 네. 뭐 엊그제 이태원에서 네. 화요 도보 했지 않습니까? 12월 송년회 겸. 그래서 남산 타워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뒤풀이도 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깃발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아 저는 깃발을 매주? 깃발을 들고 싶은데 깃발은 딱 한 번 들었고 저는 열심히 참석을 해가지고 네. 우리 회원들 중에 제가 화요도를 3번째로 많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통계를 아이고. 보니까. 예. 순간 자랑을. 예. 자, 그 매주 목요일마다 철학도보 형태로 압구정역에서 모여서 한강을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닉네임도 걷고라는 닉네임인데요. 네. 저는 이제 카페에서 30km를 뭐 6시간 정도를 계속 빠르게 걷는 도보를 하다 보니까 빠른 걸음도 있지만 사람들이 지루할 때쯤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각자의 살면서 힘들어하는 것, 재밌는 것 나누는 시간들이 있는데 쭉 지내다 보니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걷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이제 독서 모임도 요즘은 다 앉아서 하는 형태인데 걸으면서 이야기가 나누면 좀 더 활기차고 또 주제에 대해서 무거운 것을 좀 더 가볍게 지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철학 대 철학이라는 강신주 씨의 책을 읽고 거기 테마에 맞는 각자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뒤풀이에서 다 같이 모여서 다시 한 번 더 깊게 자기들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지금 현재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앉아서 하는 모임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하는 독서 모임, 자기 이야기 나눔 뭐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같이 걷다 보면 걷는 것도 많이 하지만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그 가슴 또 그 뇌 속까지 다 이렇게 들어서 바닥을 다 내놔도 또 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만 그거 아니죠? 아니고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 보면은 사회에서는 좀 조심스럽고 배려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작 속에 있는 말을 못할 때가 많은데 저희 목요도보에서 진행을 하는 핵심적인 거는 이제 일단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가리거나 배려하기 위해서 참는 것보다는 툭 뱉어내는 시간을 좀 더 깊게 가져보자라는 취지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것도 이제 상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회에서 여기 우리 강연하실 때도 했지만 제일 요즘 이제 힘들어하는 게 사람들이 자기 속 얘기할 데가 없는 거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쌓여가는 그 힘듦이 좀 걸으면서 운동도 하지만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이렇게 터놓는 시간이 있을 때 좀 많이 감소가 되는 거를 제가 쭉 걷기 하면서 많이 봤어요. 처음 시작할 때 힘들게 왔지만은 한 6개월 지나면 표정들이 다 밝아지시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깊게 좀 좁은 폭 안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나가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시면서 좀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제가 있어서 좀 어렵다 생각을 하시지만 일단 와보시면은 아 좋구나라고 많이들 다시 말씀들을 하시니까 쭉 앞으로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심리 상담사신데 우리 이제 야간 비행님, 네. 저 심리는 도대체 그러니까 저희는 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걷는 사람들보다 네. 조금 더 많이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주기적으로 그렇죠. 쉬지 않고 그런데 저기 계신 분은 너무 심하게 걷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네. 보죠. 그렇죠. 하지만은 또 따라가고 싶은 분이기는 한데 제 생각은요. 네. 저분의 심리는 뭡니까? 주변에서 우리 이쪽 김기용님한테 딱 뭐라고 딱 한 단어를 표현하면 왜 그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이제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도 있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걷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글쎄 제가 워낙 7년의 경험이 있고 너무 많은 길을 걸어온 분이라 경험에서 나온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절절하면 저렇게 외치고 다닐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아직도 저도 배워가는 중이라 저분의 심리 상태는 절박하구나. 핵심 포인트 정말 절박하게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예, 보여집니다. 저도 늘 연구 대상입니다. 저기 계신 분이 늘 가까이 있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 대상이지만은 이제 지금 펜데레츠키라는 현대 작곡가 이제 지휘자인데 지금 내한 공연 펼치고 있죠. 근데 그분이 실존에 대한 문제를 음악으로 해왔지만 실존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느냐라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음악으로 자기가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내 견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 이 걷기는 내가 뭐 걷는 게 어떻든 이렇고 저렇고 를 이해하기 이전에 이미 문 열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워낙 그 실존과 이렇게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냥 너무 불쌍하고요. 사람들의 또 시사 문제나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자기에게 없는 거 하나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또 습관에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근데 그분들이 밥 한 끼 사줄 테니까 같이 좀 걷자고 그래서 5분, 10분, 30분, 1시간, 2시간 그렇게 걸으면서 나오는 그들의 이야기들 이제 남들이 들려주는 그 음악으로 노래하고 춤추기보단 걸으면서 나오는 하는 그 자기의 그 숨소리 그리고 자기의 배낭과 옷깃 스치는 소리 여기에서 그 아름다운 그 음악의 리듬을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걸으면서 나온 생각이고 내 앞에 지나가는 저 많은 사람들이 누가 사연 없이 내 앞을 지나갈까 정말 절박이라는 단어가 참 숨가쁩니다. 숨가파요. 네. 네. 예. 제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려서 걷기와 실기 현상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네. 이 걷기는 걷기와 제가 여기 카페에서 걷기 하고 있고 또 백석 다시 읽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시 읽는 모임 하는데 이런 것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가를 해야 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뭐 양쪽 모임에서 다 아주 드물고 나이를 좀 먹은 중년 이후에 중년부터의 사람들이 참석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 읽기 모임은 보통 나이가 40대부터 50대, 60대가 주가 돼 있고 이 카페도 40대 후반에서 50대가 주가 돼 있고 그리고 20대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에 나오는 거는 정말 아주 드문 경우더라고요. 이런 좋은 모임이 있다는 거를 널리 알리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참석을 하는 그런 홍보를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 홍보라는 부분인데 제가 안녕하세요 저 김규용입니다라고 전화를 했을 때 야 그래 너 어떻게 지내? 요즘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3,000명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이 나서기 좋아해가지고 근데 한 명도 안 와요. 인사만 하고. 예, 심지어 형제간들, 가족들, 오랜 친구들. 제가 밤새 걷고 걷다가 새벽녘에 길에서 자고 그리고 또 낯선 길로 계속 걸어가고 그랬어 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 집이 없냐 차가 없냐 그 한마디에 그냥 그래서 그래도 적당히 좀 해라. 그렇지 친척과 이리저리 근데 자기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맞겠다 배려 전혀 할 필요 없겠다 기대한 만큼 더 이렇게 요구하고 또 바라게 되고 이러는데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 그거 안에서
밤이건 네, 제가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유, 그거보다 수영이 좋아. 저 아침마다 이렇게 한 3년, 4년 정도 아침마다 수영을 해왔었는데요. 네. 그러다 또 마라톤에 또 전국을 마라톤으로, 그래서 또 이제 자전거로 한강을 자전거로 왔다 갔다. 이제는 걷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거는 누구나 다 하루에 5m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m를 그냥 끌려가듯이 하기보다는 여행하듯이 걸으면은 우리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야간 비행님 보면서 늘 이분이 이제 직장이 있는 분이거든요. 자영업을 하시고 너무나 정말 바쁘게 하루를 사시는 분인데 그 와중에 걷고 있는 거죠. 이제 걷는 것만 하시는 분이라면 또 우리가 달리 보지만은 자기 일을 하시면서. 빡빡하게 하루 종일 하시면서 또 그 틈을 내서 이제 걸으시는데 일상 생활에서 자기 걷기 여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거래처 가실 때도 막 그냥 빠르게 막 걷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저 말이 잠깐 나왔지만 조금 일찍 나와서 이제 두 정거장 전철역 전부터 막 걸어 간다든지 그러니까 뭐 저녁 시간 일요일 저녁 시간에도 잠깐 또 틈을 내서 나와서 걷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걸어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예, 그 말씀드리면 일단 그 어떤 책에서도 come and see 그랬죠. 와서 보라고 성경에 나온 얘기지만 지금 발 디딘 거기에서 직장 외에는 아무거에도 매이지 말아라 그런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과 회사 거리를 일단 버스나 차로 다닐 때와는 다르게 그렇게 걸어가시고 오늘 당장 회사에서 집으로 직업은 아닌 말로 손님이 뱉은 치밀함을 할 터라 다 줘라 직업은 그 외에 가족에 이제 또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뭐 하다가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부모님들이나 배우자나 이렇게 하는데 응원해주는 그런 문화로 좀 가면 좋겠고 집과 회사 사이를 일단 걸으시기를 그 다음에 자기가 다니는 지하철을 그 역세권이고 땅값 비싸요. 치안도 좋고 네. 그러니까 낯선데 그 걸음을 그러니까 오늘 당장 퇴근 후에 집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시는 거. 네. 그 다음에 저는 예. 제가 또 저기 광고 말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일요일마다 맞아요. 지하철 도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그 장암역에서 출발해서 예, 7호선. 하계역까지 걸었어요. 제 딸 5살 아기하고 5살 딸도 걸었죠. 예, 걸었죠. 예. 지하철을 그냥 지하철 타고 가지 뭘 걷느냐고 그러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흔히 지하철을 5억짜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500억보다 더 비싼 두 발로 그 지하철을 다니는 길을 걷는 거죠. 나는 늘 지하에서 그 지하철 어디역 하면서 지나갔는데 그 위를 하나하나 지나가는 그 기분이 나중에 또 그 지하철을 타고 지나갈 때 네네. 아이 내 저 위로 걸어냈는데 라는 생각이 훨씬 이제 이미 걸은 것과 그냥 지하철만 그냥 그저 타고 다니는 것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많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지하철 도보는 일요일마다 1시에. 오후 1시에 시작해서 6시에 대략 끝나고 지금은 7호선 하계역에서 이번 주 일요일날 또 다시 시작하거든요. 네. 화요도보 그 다음에 예, 목요도보도 하이어도보는 그래. 지난 1년 동안 그 서울의 각 구별로 25개죠. 25개 그 특색이 있는 길을 골라서 산 2개, 그 골목, 예, 그리고 주로 산길, 대학교. 주로 운동 거치는. 공기가 좋은 산길이나 그 대학 캠퍼스 길을 많이 걷고요. 보통 모임을 7시 반에 지하철역 몇 번 출구에서 만나서 약 2시간 동안 같이 걷습니다. 약 7km에서 8km 걷고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뭐
중간에 간단히 그 행동식 비슷한 걸 그 먹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한 1시간 정도 걷고 걷는 것보다 먹는 견과류나 게더 저는 좋더라고요. 견과류나 쿠키, 빵, 싸우시는 분들이 막걸리 워낙 닭이 다양하게 준비를 예. 해오시고 그리고 그거를 약 10분 걸쳐서 중간에 한번 먹고 그래서 9시 반에 보통 그 걷기를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지점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맥주집 가가지고 또 이렇게 상세하게. 예, 이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네. 거기서 뭐 또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면서 예. 이런저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 살면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 또 공유하고 그렇게 갖고 나면 다음날 여러분들은 그 느낄 겁니다. 식욕이 막 생기고 몸이 근육이 붙고. 근데 몸이 나른하고 뱃살이 빠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는 거를. 뭐냐면은 저도 이제 무박도보로 뭐 예. 4대강, 뭐 큰 강, 아픈 강을 걸어 보기도 하고 또 뭐 매번 도보 이렇게 참석을 하지만 뭐 여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똑같이 텐데 걷기 싫은 거예요. 맞죠. 그리고 걷는 거 말고 다른 바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못 걷게 되더라고요. 안 걷게 되고 그런데 결국은 걷게 저를 하는 거는 이런 동료들이 나보고 자꾸 오라고 그리고 안 가면 삐지기도 하고 그래서 억지로 가는 거죠. 가기 싫은데 그러면 막상 그 길 위에서 단 즐거운 1시간 30분 만에 잘 왔다 그런 거죠. 한 가지 중요한 예. 동기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예, 보통 40대들도 그런 것 같아요. 40대, 30대도 그렇지만 20대도 그렇고 자기 몸을 관리를 위해서 시간을 너무 안 쓰고 돈을 안 씁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이상 걷는 거는 돈도 별로 안 들고 시간도 그렇게 많이 뺏기지 않으면서도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걸으면은 새로운 또 체험도 되고 공부도 되거든요. 그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이상 걷기 그거를 친구와 하든 가족과 하든 아니면 우리 카페에 나와서 새로운 서울길을 걸으면서 하든 그거는 건강을 위해서 꼭 하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네요. 예, 이게 좀 중요한 말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그 도보의 역사를 보면 한 10년, 한 12, 13년 정도 김남희 씨라는 도보 여행가가 그 다음에 유성용 씨라는 또 인도 걷기 여행 하시는 분인데 이 클래식의 역사를 보면 이제 음악 공부하시는 분이셔서 들었는데 바흐, 슈베르트, 뭐 베토벤 이런 작곡가의 시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후에 지금은 뭐 연주자의 시대다, 뭐 반주자의 시대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도보의 역사를 보면 지금 한 4만 명, 5만 명이 있는 이제 도보 카페가 있고 2, 3만 명 뭐 또 우리 어떻게 선천적으로 우리 민족들이 천천히 마실이라든가 이런 개념에 많이들 걸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인터넷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어지간한 걷기 카페는 가입해 보셨을 테고 근데 아까 작곡가의 시대라고 그랬던 것처럼 길을 몰라요. 각 지방자치가 또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길들에 아주 돈도 많이 쏟아부었죠. 근데 몰라요. 그 길들을 어떻게 갈지. 그러는데 지난 10여 년간 깃발들 또 그 동네 사는 분들 이런 걷기 카페를 통해서 모르는 길을 이 사람 덕분에 왔다 해서 잘 배웠는데 이제는 거의 다 알았어요. 이제 인터넷 통해서 뭐 다운받으면 음악이 많은 것처럼. 근데 우리 카페인 지도와 나침판이라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냥 당당히 사상가로서 당신의 잠재 능력을 키우고 싶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백석 연구가이신 김달진 선생님은 일제시대 이후로 자본주의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특유의 근대시의 근간이 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걸 바로 세우자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심리, 또 청소년들의 방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저희 지도와 나침판이라는 카페는 하얀 도화지, 제가 야간 비행이라는 닉이지만 비빌 언덕이라는 닉으로 잠깐 바꾼 적이 있었는데 우리 카페에 가입하시면 또는 대한민국 누구나 모든 사람이 그 비빌 언덕에서 자기의 비전을 다시 찾고 유소년기의 상처건 그렇게 사람을 궁금해하거나 사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리듬을 찾을 수 있는 그곳을 찾기 위한 이제 철학도보, 그다음에 여기는 백석 시도보, 또 전철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또 도보들이 계속 있습니다. 네. 예, 화요도보에 나오시면 제가 백석시도 읽어드립니다. 나의 정다운 시 읽어주는 남자. 가지 명태 노루 메추리 뒷동에 노랑나비 바꿔짚고 남치마 사계 집세기 그리고 네. 천이라는 이름이 한없이 혹시 그려지는 그리는 밤이로구나. 천이와 함께 천편의 시를 읽는 거를 화요도보 서울 화요도보에서 나오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참. 아 예. 뭐 예.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말씀 한 말씀. 아니 보통 심리 상담을 하면 폐쇄된 공간에서 이렇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편안하게 터놓는다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게 기본으로 지금 자리 잡혀 있는데 제가 걷다 보니까 걸으면서 이야기도 또한 상담을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험이더라고요. 그래서 걸으면서도 충분히 다 마음적 치유가 서로 교감이 되고 소통이 되니까 목요도보 오시면은 그것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기 다음 우리 길 위에서 더 긴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 아쉽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